오늘은 임금 체불이 됐을 때 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인 태평 전창무 농무사 수수빈 농사입니다. 먼저 어떤 게 임금 체불인지, 그리고 내 상황이 법적으로 임금 체불이 맞는지 두 가지 상황 저희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단 하루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신 분이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아셔야 될 점은 근로감독관 분들이 이제 반드시 근로자의 편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독관은 내 편이겠지 하고 그냥 찾아가셨다가는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출석에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필수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근로를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회사에 다니면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근로계약서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카톡이나 문자, 전화 녹취 등을 통해서 본인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입사를 지원했던 그 채용 공고라든지 본인이 지급받았던 입금 내역을 통해서도 급여 항목 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내가 근로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이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걸로 입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은행에서 원본으로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모바일 뱅킹에 캡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감독관이 보기에는 은행에서 뽑은 것들이 바로 이제 좀 신뢰성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원본을 뽑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은행에서 뽑게 되면 입출금 내역이 굉장히 많이 이제 노출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독관이 조금 보기 편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별도의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인데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어떤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또 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걸 좀 미리 확보를 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퇴사를 해버려서 취업규칙을 못 받았으면 만약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 규정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아있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규정을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제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카카오톡 대화나 그리고 녹취 파일입니다.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녹취록을 꼭 속기사분한테 맡겨서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노동청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두진술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제출하는 파일에 대한 형식 가지고 이제 감독관님이 거부하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녹취 파일이나 카카오톡 캡처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감독관님이 좀 보시기 편하게 제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속기사 인증을 받은 기록을 제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녹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됐는데 사용자가 그걸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왜 사장님 왜 월급 안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사장님이 답장이 오면 그걸 이제 또 자료로 낸다던가, 사실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카카오톡 대화나 녹취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녹음은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보통 녹취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면담을 할 경우에 휴대폰 녹취를 켜고 들어가서 음성 파일을 녹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음성 녹음 같은 경우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내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퇴근 기록입니다. 출퇴근 기록에 어떤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데요.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자가 확보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서류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미리 회사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회사마다 막 그런 기록을 안 해두는 회사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증거가 될 만한 게 많이들 제출하시는 게 이제 그 시간에 택시 탄 거나 버스 탄 거, 뭐 통화한 것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는데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보다야 낫겠지만 뭐 택시를 탔다, 버스를 탔다라는 게 반드시 이제 회사에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뭐 업무 메일을 썼다든지 회사 담당자 뭐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했다든지 일을 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회사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근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성이 됐다면 본인의 임금 구성 항목과 그리고 세금 항목, 4대 보험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는 이제 세후 금액만 찍히게 되는데 임금명세서에는 뭐 기본급 얼마, 10대 얼마, 연장수당 얼마, 그리고 소득세 얼마, 4대 보험료 얼마 이렇게 상세한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필수적인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통장 내역에는 저희가 입금이 된 내역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통장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저희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제출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성 문제가 있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아예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할 때, 사실 가입을 해놓고 부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이력도 도움이 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금체불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치를 하면은 감독관님이 판단을 할 텐데 사실관계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동료의 사실 확인서라든가 그런 주위 사람들의 이런 확인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그냥 도움이 된다 뿐이지 확인서가 있다고 다 인정이 될 거면 사실 2명만 짜면 모든 게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도움이 되는 서류인 건 맞습니다. 상대방에는 양식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양식은 따로 없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요청을 드릴 때는 사실 컴퓨터로 쓰나 자필로 쓰나 요즘 시대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제 자필로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밑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도 이렇게 추가해달라고 저희는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서류들은 뭐 모든 서류들이 필수 서류인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 내지는 있을 수 있는 서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준비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관이 봤을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서류들을 잘 챙기셔서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그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